안녕하세요, 공책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건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축과 절약을 하기 위해선 이 가계부를 작성해 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이유가 지출의 흐름,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가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재테크를 입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가계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계부를 작성을 해야지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그 소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계부를 한 3개월 정도 작성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단 가계부를 작성을 하면서 일단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등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만의 현금 흐름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건 사람마다 사바사긴 하지만 본인의 지출 흐름이 좀 복잡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신용카드를 돌려 쓴다거나 뭐 체크카드도 쓰고 있고 뭐 다양한 좀 할부가 걸려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간단했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막 쓰지 않거든요.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고 평소에 쓰는 용도는 체크카드로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지출을 많이 하질 않아요. 저도 특별히 사치를 부린다거나 뭐 시계나 명품 가방, 뭐 명품 신발, 벨트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장비 욕심도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는 지금 노트북도 구형 노트북 하나 있고 데스크탑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아이패드 6세대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뭔가 이런 장비에 대한 욕심도 없고 나중에 잘 되면은 좀 바꿀 생각이 있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 크게 소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가계부를 작성하고 이 가계부로 더 확장돼서 저 자신한테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액션 포인트를 갖기가, 그런 액션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저의 현금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출을 통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보다 쉽게 이 지출 통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이런 지출을 굉장히 쉽게 하시는 분들은 이 가계부를 작성해 가지고 지출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은 여러 템플릿들이 많거든요. 시중에 있는 템플릿.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템플릿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을 가지고서 가계부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왜냐면 그 가계부가 좀 그럴듯하게 작성되어 있거든요. 양식이.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투입이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런 템플릿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거에 맞추는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요. 왜냐면 그 템플릿의 양식에 맞춰서 우리의 개인 지출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서 데이터를 넣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투입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좀 꾸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계부 작성이 어려운 게 이런 뭔가 에너지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매달 그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매 순간 그걸 지출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는 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재테크가 아니거든요. 그거에 이제 도구가 될 뿐이지, 이 가계부는 그냥 그 재테크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재테크의 전체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할 거리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부에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다이어리 꾸미듯이 가계부도 꾸미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흐려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가계부를 작성을 할 때 딱 3개월만 작성을 하고 안 했어요. 왜냐면 저의 현금 흐름을 금방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매달 이제 들어오는 용돈에서 더 이제 그 용돈을 안 쓰고 모으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이 재테크를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돈을 불리는 것, 돈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가계부는 이 모으는 단계에 이제 속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이 이제 불리는 단계예요. 이 불리는 단계는 이제 투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투자 공부를 해야지 이제 돈을 불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채권, 원자재, 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를 하려면 투자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적금만 드시면 투자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오히려 손실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근로자였던 사람들은 이 사업소득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계부를 작성을 하신다면 꼭 재테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은 가장 심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바로바로 지출이 있을 때마다 작성할 수 있게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저희 앱 중에서 바로바로 이제 지출한 카드와 연동돼서 보이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하나하나 내가 지출을 작성을 해 나가면서 이게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카드 값으로 연동돼서 보이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계부는 작성을 하시려면 가장 심플하게 작성을 하시고, 이 가계부를 매주 매달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본인의 현금 흐름을 가장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 안에서 눈을 감고도 내가 현금 흐름을 얼마 정도 썼구나, 얼마 정도 남겼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머리에 이제 담아 놓는다면 이 가계부 작성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부 작성하는 시간과 에너지 대비 다른 공부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사업과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는 방향으로 그 재테크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은 가계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